오산 요즘 진짜 많이 올랐어요. 요 근래 KB 시세 주간 1위. 한동안 계속 랭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오산인데, 이게 참 얼떨떨합니다. 이제 오산에 대한 지역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요즘 이 오산의 저력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모르긴 했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역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도시인데, 일단 주변에 대형 도시들로 많이 위치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이제 동탄 신도시가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용인시, 그리고 화성시, 남쪽에 평택시, 요 사이, 그리고 수원시, 요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경기도 오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위치가 좋긴 해요. 이런 끼어있는 도시긴 하지만 이제 경부고속도로 쭉 타고 거기 바로 이제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십니다.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평일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 오산에서부터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오산에서부터가 실질적인 수도권이다.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오산의 주간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에 당당히 1위에 오산시가 랭크되어 있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게 오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산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적으로 자체적인 공급이 정말로 많았어요. 2017년부터 19년도 요 3년 동안 이제 거의 이제 공급 러시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인데, 이 시기에 보시면은 적정 이 수요량이 연간 1000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5배 정도씩 공급을 했죠. 이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공급인데, 아까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주변에 이제 대도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으세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주변에 있는 이제 화성시, 대부분 이제 동탄이죠. 동탄 같은 경우가 지금 약 8만 2천 세대, 화성시가, 그리고 평택이 4만 세대, 용인 처인구가 이제 15,000세대. 그리고 3년 동안 이루어진 이 공급량만 오산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공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경기도 남부에 동탄 그 이신도시 신규 아파트들 제외하고 나머지들이 조금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구간이 요 구간이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얼마 많이 떨어진 게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정말 이 시기에 그 구축이라든지 약간 중구축 아파트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시세 하락이 쭉쭉쭉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이제 입주를 하고, 그런 조금 안 좋은 시기를 좀 겪게 되긴 해요. 일단 여기 인구 자체는 23만 정도 되는 이런 지방의 소도시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좀 작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지방의 그 시에 대한 행정력이 여기저기 곳곳에 사각지도 없이 좀 잘 퍼져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평택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닷가 끝까지 서해까지 위치하고 있는 이런 부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분산이 되어 있어서 모든 그 주민들이 만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산 같은 경우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약간 행정력이 좀 잘 퍼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학원가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인구가 상승하고 일자리가 점점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좀 자급자급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오산시와 주변 이제 최고가들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게 7억 6천, 그리고 오산 세교자이가 7억 3천, 대략적으로 이제 7억 정도 넘는 이런 시세가 거의 이제 오산에서 거의 신고가 정도 되긴 하는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있다 보니까 사실 물건이 자체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 가격인 거지, 실제 나와 있는 물건들은 더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높은 가격대들은 연식이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 이런 아파트들이 5억 이상의 이제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오산이 굉장히 좀 비싸 보여요. 어떻게 그 경기도 오산이 7억 아파트냐 8억 아파트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경기도 남부 자체가 지역 전반적으로 좀 가격이 높습니다. 그중에서 약간 대표하는 판교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수지라든지 이런 데들은 점점 넘사벽의 길을 가고 있고 근데 지금 동탄 바로 위에 오산 바로 위에 있는 동탄 같은 경우도 14억, 13억 이런 애들이 국민 평형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가요. 가장 변두리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한 6, 7억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세가 그렇게까지 비싼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동탄역에 이제 아직 입주가 하지 않은 이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입주하면은 기본적으로 연식도 이거보다 훨씬 더 신축이고 위치가 더 좋다 보니까 최소 16억, 18억 요 정도는 예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16억도 좀 보수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평택시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조금 분양이 많을 때 가격이 많이 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고덕 같은 경우가 이제 고덕 신도시가 이제 9억을 향해 가고 또 10억까지도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덕뿐만 아니라 지제역이라든지 동삭동, 자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거의 이제 7억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 수원은 건성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수원에서는 좀 나붙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에서 거의 9억 정도 얘도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10억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오산의 이 5억대와 7억대라고 하는 이 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뭐 높다고는 볼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산에 요즘 왜 더 뜨게 됐는지 그 철도 교통 호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은 이제 분당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당선이 이게 오산대역까지 연장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 오산대역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너무나도 이제 급등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평택에 오르게 되고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오산이 이 구축 아파트들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분당선 연장이 더해서 이제 동탄 내부 순환하는 이 트램이 오산역까지 연장되는 그리고 주요 1호선 병점역이라든지 수원 망포역이라든지 연결되는 노선에 오산도 당당히 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트램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도입된 이런 사례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를 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램 같은 경우는 이 오산역이 있고 오산시청역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오남뜰역 이렇게 세 개가 아마 지나가는 걸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지금 변경이 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분당선 같은 경우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망포역에서 이제 오산역까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남뜰 개발지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남뜰 개발지구는 오산에서 이제 남아있는 택지 개발 중에 조금 되게 큰 대규모의 그런 부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오산 IC가 있고 바로 여기 위에 중단에 지금 위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되게 좋다 보니까 오산 시민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개발사 측과 그리고 이제 토지주와의 약간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획 자체가 좀 잘 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기대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오남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자체만 자, 그럼 한번 이제 오산시 주요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산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용서고속도로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제2 순환지구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연결되게서 이천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제 서쪽에 주거단지들이 조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산업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런 일자리 밀집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중간에 색깔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오남지구 부산동, 원동 갈고동, 가수동 초평동, 벌동 웅계동, 오산대역, 세계 1지구 이렇게가 일단 주거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여기서부터 임장을 할 때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은 이 오산IC로 들어오셔서 오남지구를 타고 원동 갈고동 청호동 거기를 통해서 가수동 초평동을 지나서 벌동을 보시고 오산대역을 통해서 세계 1지구를 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노선으로 일단은 인정을 가시면 되는데 한번 지역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오남지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남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큰 대로가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 쭉 올라가다가 하면은 이 용서고속도로랑 연결되다 보니까 일단 이 도로교통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1호선 이 오산 광역환승센터가 이곳에서 지나가서 오산역이라든지 아니 오산 기차역이라든지 오산 지하철이라든지 오산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다 이곳을 지금 지나가는 곳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요.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우산 우남 택지개발지구로 좀 보시게 되는데 일단 단지가 오남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는 이제 임대아파트고 그리고 이외에 약간 민영 아파트들이 몇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시청 바로 이쪽에 이제 오남들 한식거리라고 하는 이 상권들이 좀 좋아요. 상권들이 근데 약간 주민들이 약간 선호하는 이런 상권들은 아니고 유흥시설들도 섞여 있는 이런 상권이다 보니까 먹거리들도 되게 많이 있고 편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제 떨어져 있는 곳들이 이제 주거 안정성은 좀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롯데마트가 있고 여기 상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산역 주변에 이제 구도심 상권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장도 표시해 놨는데 오산시장이 이제 5일장인데 시장 자체가 경기도에서도 정말로 크게 잘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오산시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도 오산에 임장을 오신다고 하면은 굳이 5일장에 안 맞춰도 되니까 한번 여기를 들러보세요. 들러보면은 이제 먹거리들도 많고 좀 구경거리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쪽을 가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동쪽 부분에는 경부고속도로로 좀 단절되어 있긴 한데 여기 시치다의 1단지랑 2단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처음에 이게 입주할 때 정말 공급이 많이 몰려있는 이 시점이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금액대들이 84 기준으로 이제 5억대 후반에서 6억 정도 되는 이런 신축 아파트 시세를 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남들 같은 경우 개발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랑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완화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이제 더 있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단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게 되면은 이 우남단지 이제 북쪽에 보면은 문화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건소, 예술회관, 스포츠센터, 운동장, 문화 스포츠센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올라오게 될 건데 그리고 여기 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과 요 사이에 있는 단지들이 조금 선호도가 많이 높습니다. 고속도로로 이제 오산IC랑 가까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외에 일단은 주거 편의시설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금액대들이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그 24평 아파트들이 이제 평당가 한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갭도 되게 많이 붙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불러서 최근에 들어서 더욱더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됐는데 84 기준으로는 한 3억대 초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물건이 아예 없어요. 제가 이제 24평으로 표시는 이유가 34평 자체가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이것을 정리할 때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금액대가 거의 4억대 물건도 없고 한 5억 이렇게 물건을 내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이 이제 상승한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 뭔가 매수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 하다 보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우남단지들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경기도 오산에서는 제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도권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남단지에서 그 나가는 이런 광역버스들 서울로 가는 이런 광역버스들이 있는데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구나 이렇게 가가지고 빨간 버스가 가가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오산 IC로에서 올라가요. 그래서 강남역까지 가게 되는 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면 도착을 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보다도 이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동탄보다도 시간이 더 단기간에 강남까지 도착하는 곳이 이제 우남지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단지나 이제 5단지나 그리고 1단지 요 세 개가 이제 소형평형에 같이 있다 보니까 금액대가 19평대들은 이제 2억 얼마 넘어가는 금액대들이고 이제 20평대 아파트들은 이제 3억대 넘어가는 그런 시세, 30평대 아파트들은 이제 4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조금 더 큰 평형에는 이제 2단지라든지 4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31평 단일평형으로 돼 있는데, 이를 또 이제 4억이 넘어가는 그런 시세. 근데 전세가 올 초만 해도 거의 이제 모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단지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매매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이제 민간 아파트들, 미정 아파트를 주면 이제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제 대동, 황토방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제 큰 평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68평 아파트들은 6억에서 8억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남지구 부산동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동, 갈고동, 청호동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진위 산업단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기 진위 산업단지, LG전자가 있고 LG이노텍이 위치하고 있는 이 바로 위에 산업단지랑 좀 가까운 곳이 있는 이 주거단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그 여기 북쪽이 오남단지였는데, 이제 남쪽으로는 이제 원동, 갈고동, 고현동, 청호동인데, 요렇게가 원동, 요렇게가 이제 갈고동, 여기가 이제 청호동, 고현동, 그리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오산 IC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남, 아래로 가면은 요 단지들이 나오게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한 이 중심은 이 원동 2편은 세상 1단지, 2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롯데 시네마가 있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이제 CGV 건물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 나름 이제 고층 상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품고 있어서 여기 주민분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연식이 얼마 안 돼 있는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자부심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2편 시장 1단지, 2단지 이 아파트들이 2007년식인데 33평 기준으로 그냥 5억이 조금 넘어가는 이런 시세로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남쪽들도 상대적으로 약간 중심 상권에서는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이제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단지 기능으로서 이제 만족도가 높은 이제 중심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동 사만 나우빌이라든지 원동 두산 동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단지도 좀 크고 선호도가 좀 높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두산 이 사만 나우빌 같은 경우는 이제 23평 단일인데 그중 1층이 지금 이제 공시가격 1억 아파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전에 그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 광역버스, 강남으로 가는 이런 빨간 버스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 아파트랑 동부 아파트 요 사이로 아마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편세상 가가지고 아까 전에 쭉 가다가 옥nom단지를 타고 이렇게 오산 IC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경기대로 같은 경우는 이런 광역버스가 지나가지 않아서 여기 우측 단지 대비해서는 이제 좌측 단지들이 그래도 이제 광역버스를 탈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애들도 거의 이제 84 아파트 애들 단지들은 다 이제 평당가가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무난 단지들 거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여기는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세가 좀 벌어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어요. 푸르지오, 자이, 아이파크 그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사실 여기 중심 인프라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래 산업단지가 있고 평택 LG전자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거기가 얼마 전에 사업을 철수한 이 모바일 사업부, LG전자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가전제품 사업부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평택 LG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LG전자에서는 약간 메인 이런 사업부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옛날 대비해서는 힘을 좀 많이 잃긴 했어요. 연구원들이 그때 2018년, 9년 그쯤인가 이제 마곡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19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마곡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원들이 이제 이곳 지역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가격들이 이 주변 공급 러시랑 더해지게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불구하고 그 떨어져 나간 이 그 기업에 대한 수요만큼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거 채워지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결국은 여기에 이제 가격들도 다시 이제 좋은 모습으로 좀 올라가도 시세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제목을 좀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원래가 아까 전에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만 올라가는 버스가 있었었는데 여기는 그래서 없었어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교통이 조금 사각지대인 부분도 있었었는데 이게 작년인가 이제 빨간 버스가 하나 생기게 되면서 요 노선으로 해가지고 어 이렇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사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간 버스가 이제 쭉 올라가는 이런 노선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도 이 갈고동 옆으로 올라가는 이런 애들보다는 배차 간격이 길긴 하지만 또 얘들은 좀 다이렉트로 가지만 얘들은 또 세교를 타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그치만 광역버스 사각지대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여기 주변 단지들은 많은 호재를 끼고 가는 이런 모습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대원 레스피아 그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가 이제 나홀로 아파트로 있어가지고 선호도가 조금 낮았었는데 여기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이제 조합원 아파트인데 새로 입주가 됐어요. 2019년도에 한 4년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성공적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에서 그래도 아파트 주거 단지가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시티자의 세개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게 됐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절반 이상 정도가 공시가격 1억이다 보니까 여기도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단기간 내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동, 갈고동, 청호동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가수동이랑 초평동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오산역 이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가수동, 초평동, 서동, 그리고 노읍동 이렇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위치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노후되고 선호도가 높은 곳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프라 밀집 시설들이 대부분 이제 동쪽과 이제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곳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세교 2지구 개별 중이라고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교 지구가 메인이 여기 있고 이곳에서 확장해서 계속해서 도로가 나게 되고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이런 기대감들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둘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노후됐던 이런 시설들이 나중에 새 시설들이 하나둘 입점되게 되면서 약간 인프라 사각지대에서 조금 좋아지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변화되는 곳이 바로 이 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세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오산 현대테라타워라고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도에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예, 제가 그냥 기사로만 본 거긴 한데 거의 전국에서 이제 거의 탑 규모로 이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가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신식 이런 건물들이 약간 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세련미가 더해지는 이런 도시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 쌍용재재가 약간 그 공장이 좋은 모습을 있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철거를 하고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 우회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 말 개통이 되면은 이제 평택 이제 진이 요 아래쪽에 있는데 진이면부터 해가지고 쭉 타고 수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도로가 되는데 일단 이거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메인 도로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럼 이제 교통이 조금 분산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지들이 그래도 많이는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수 주공 아파트가 저층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도 10월에 들어온 곳이어서 딱 30년을 채운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아직 예비 안전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지 지분은 뭐 그냥 일반적인 수준 13평짜리가 14평에서 14평 정도 되고 15평짜리가 이제 17평 정도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게 개발되는 이런 모습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주민분들은 약간 기대되는 이런 모습 외부에서 볼 때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접근하는 곳이 이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임 아파트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이제 14평 되게 작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1억이었나?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가 이제 소형 평형 위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전부 다 1억 이하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자들이 약간 소액 투자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빨간 버스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 요거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이제 보통 타고 세교를 타고 나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그 우남 지구라든지 원동보다는 조금 다이렉트로 이제 빠져나간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서울에서 이제 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교통 구간이 있는 곳이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수동, 추평동을 빠져나오게 돼서 이제 골동이랑 은계동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가 골동,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은계동, 요 위가 이제 수청동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골동은 굉장히 좀 약간 젊음의 도시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산대가 있고 또 여기 주변에 이제 원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에 뿐만 아니라 거기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 수요들이 이쪽에 되게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20대 분들이 되게 많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고층 이런 상가들은 없지만 먹거리 상권들이 굉장히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월동 상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인해서는 이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제일 하이빌이랑 이제 오남 퍼스트빌이 이 아파트 단지이긴 한데 이건 둘 다 이제 2004년식 그렇게 오래된 단지들은 아니긴 하죠. 근데 이 오산 대역이라고 하는 이 대형 키워드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호재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도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른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여기 이 대우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가격이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93년도 10월식 게다가 층고도 15층까지 있는 이런 아파트라서 일반적으로는 재건축가는 조금 바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곳은 아니긴 하는데 이 고층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22평 아파트가 이제 17층 4평, 24평 아파트가 거의 20평 정도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널찍널찍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구분이 돼 있어서 이런 상대적으로 이제 오산대역과 가까이 있는 이런 입지적인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과 많은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게 돼서 가격대들이 좀 올라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면은 여기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오산 더샵 센트럴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가장 오산에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가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9억 9천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거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기를 따라갈 거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청주공이라고 하는 데가 위치가 여기랑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요.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지지분은 13평, 15평, 16.4평이랑 18평, 9평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동의서를 모집하는 이런 단계고 그리고 여기 아래 은계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조합을 이제 설립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추진되는 분위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층 주공 아파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주공과 비슷한 대지지분 아니 비슷한 평형, 비슷한 대지지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분위기를 타고 여기까지도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대들도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이제 저층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대는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추가 분담금을 조금 내고 나중에 신축 입주권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랑 가격을 비교하게 될 텐데 10억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시세가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놓고 벌동과 은계동 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골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조금 1호선 라인으로 인해서 약간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받긴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지도 옆에로 해서 세교 2지구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단절된 곳에서 확산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좀 기대감이 되게 되는데 이게 올해 초에 분양한 호반 서밋 그랜빌 이게 최고 99.1 경쟁률로 진행한 단지인데 지금은 이제 전매 제한 단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오산 대역과 오산에 대한 이런 시세 흐름을 놓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벌동 은계동에서 한번 조금 더 올라서 오산의 가장 메인인 오산대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대역이 있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분당선이 연장되는 이제 종점이 바로 이제 오산대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는 되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고, 여기 상권들이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진 않았는데 빠르게 되게 조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름대로 이제 세교자이라든지 세교호관이라든지 이제 더샵이라든지 엘크루라든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임대 아파트들도 상대적으로 연식이 얼마 안 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젊은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세요. 학교들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고 그런 이런 위치적인 장점 때문에 여기가 상권이 되게 좀 빠르게 이런 조성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그 분당선 연장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거를 떠나서 조금 교통의 호재 중 하나가 이 필봉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연장되는 게 필봉터널이 생기게 되는 게 동탄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잠깐 지도를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가 오산대역이 있고 이렇게 필봉 터널이 쭉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를 타고 해서 이렇게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의 교통의 중심인 이 동탄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랑도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여기랑 연결될 수 있는 대중교통도 이쪽이랑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XRT가 사실 경기도 남부에서는 이제 지방 가기도 좋고 서울 가기도 좋은 이런 위치인데 여기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필봉 터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게 9억에서 1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세교자이랑 세교호반 같은 경우가 지금 7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정말 이게 10억, 9억, 10억 실거래를 찍게 된다면 하면은 여기도 더욱더 좋은 흐름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산대역을 보고 마지막으로 세교지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그 오산대역도 사실상 세교지구 안에 속하긴 하는데 1호선으로 약간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다른 생활권처럼 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상권도 별도로 조성되게 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세교지구의 원래 메인 지역이 요 안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1호선 새마역이 있고 1호선 오산대역이 있고 그 사이 옆에 서쪽에 위치한 곳이 이제 세교지구예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단순 세교 1지구, 2지구로 나누게 되지만 원래는 이게 오산 세교신도시로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3도시가 취소가 되게 되면서 지금 그냥 일반 지구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2지구가 지금 이제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 그 확실히 이제 그 오산 자체적인 이 지역 수요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은 위치를 보시면은 이 신도시로 시작했다 보니까 녹지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공원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주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이제 세교지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장점들에 비해서 가격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안 올랐어요. 특히 처음에 이제 분양할 때도 미분양으로도 시작을 했고 또 할인 분양을 했던 단지들도 있다고 저는 예전에 기사를 봤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시작을 하고 오랫동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그 오동평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생기게 되면서 그때 이제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떨어졌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복되고 요즘에 오산의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른 것이 이제 세교 쪽이긴 한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상권들이 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는 조금 부지가 좀 작아요. 물론 여기 역세권 상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심에 있는 이 상권들이 굉장히 조성이 좀 잘 돼 있고 또 고층 건물들의 수요가 되게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권들이 위치하고 있는 중심에 중미마을, 세교 9단지, 5단지 이런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높은 단지고 그 중에서도 대장 아파트는 이제 하나 13단지 요 같은 경우 이제 대형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8평부터 58평까지 있는데 38평이 6억에서 8억까지 그리고 여기 대형이 있는 이제 11단지, 대시장 6단지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다 38평 아파트들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이런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말고 지금 이제 오산 세교지구에서 말할 때 꼭 빼지 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마고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우산에서 이제 학원가까지 좋은 곳이 없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유일하게 탑 클래스 학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유명한 이런 고등학교가 바로 이제 세마고인데 그래서 경기도 남부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입학하려고 많이들 이쪽으로 다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 중학교 학생들 전국에서 내로를 하는 약간 탑 클래스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교 1단지 같은 경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원래 세교 그냥 1단지였던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마역 트루엘 더 퍼스트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마역이랑도 가깝고 이제 그 부구산이랑 IC랑도 가깝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타고 그 서울로 갔거든요. 이 광역버스들이. 그래서 이쪽에서 교통편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안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역세권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 이제 투자자들 붙으면서 더 부각되면서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모습인데 현재는 이렇게 단절돼 있던 것에서 세교 2지구가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측에 있던 이런 단지들도 더욱더 나중에 인프라가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세교지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오산에 대한 정리가 다 끝나게 됐어요. 사실 오산의 이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대가 조금 높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거의 아직은 이제 호가 수준이긴 한데 왜냐면은 실거래 기준으로는 이제 4억대 초반까지 거래가 됐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 남쪽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 아파트 단지들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놓고 주변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여기가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한 2억대 그리고 3억대 정도 되는 이런 시세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원에 여기는 이제 화서역 위쪽으로는 좀 가격대가 좀 비싸죠. 여기는 이제 비싸고 하는데 여기 경점역 쪽 같은 경우도 이제 3억대 후반에서 4억 정도 그리고 하지만 영통 쪽 망포역 그 사이에는 난지들도 구축 아파트들이 한 4억대 5억대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 시세다 라고 놓고 봤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오산도 그냥 인정되는 이런 시세가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방송을 마치게 될 텐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이제 구독해주시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역에 대한 것들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도움 되셨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여기에도 별도 포스팅이 올라가니까 한번 블로그에서 들어오셔서 글 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